짖지 마. 짱구야, 사람 놀라잖니? 하지만 그날따라 짱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곡물 속에서 무언가가 떠내려오고 있었거든요. 처음엔 그냥 나뭇가지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점점 가까워질수록 할머니의 손끝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던 것을 보았을 때 모두의 숨이 멎었습니다. 오늘의 감동적인 사연 시작합니다. 잠깐 여러분 어디서 무엇을 하면서 사연을 듣고 있는지 댓글에 적어주세요. 아침 안개가 자욱하게 깔려 있었어요. 강원도 평창 근처 외진 산골 마을, 푸른 산자락을 따라 흐르는 맑은 계곡물은 마을 사람들에게 생명의 젖줄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이른 아침 햇살이 계곡물 위에 반짝이며 춤을 추는 모습이 마치 보석을 뿌려놓은 듯 아름다웠어요. 명자는 오늘도 변함없는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간단한 아침 식사를 마친 후 늘 그래왔듯이 계곡으로 향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작은 키에 약간 구부정한 어깨, 깊게 패인 주름살 사이로 따뜻한 미소가 번지는 얼굴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짱구야, 오늘도 계곡으로 가자꾸나. 명자의 부드러운 목소리에 늙은 진돗개 짱구가 꼬리를 살랑거리며 일어났어요. 짱구는 명자와 함께한 지 벌써 12년째였습니다. 하얗고 늠름했던 털색은 이제 회색빛으로 변했고, 한때 빠르게 달릴 수 있었던 다리도 이제는 조금씩 절뚝거렸어요. 하지만 명자를 향한 충성심만큼은 여전히 변함이 없었습니다. 남편을 먼저 보내고 홀로 남은 명자에게 짱구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동반자였어요. 외로운 밤이면 명자의 발치에 잠을 자고, 명자가 기침을 하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며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때론 명자가 혼잣말을 할 때면 마치 알아듣는 것처럼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어요. 계곡으로 향하는 흙길을 천천히 걸으며 명자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무릎이 시큰거리고 허리도 아픈데 그래도 버섯과 더덕을 채집해 팔아야 겨우 생계를 이어갈 수 있었어요. 한 달에 받는 기초연금만으로는 생활하기가 빠듯했고, 병원비라도 나가면 며칠씩 끼니를 거르기 일쑤였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고 살 수는 없지 않겠니, 짱구야. 명자가 짱구를 향해 중얼거렸어요. 그래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라도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다고 생각했어요. 계곡에 도착한 명자는 익숙한 손길로 채집 도구들을 정리했습니다. 작은 바구니와 손으로 만든 채집용 가방, 그리고 숲속을 뒤질 수 있는 작은 삽 같은 도구들이었어요. 맑은 계곡물이 졸졸 흘러가는 소리가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습니다. 오늘은 왠지 짱구의 행동이 달랐어요. 평소보다 훨씬 경계심이 강해 보였고, 자꾸만 계곡 쪽을 바라보며 불안해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짱구야, 왜 그러니? 명자가 고개를 들어보니 짱구가 계곡물을 향해 바짝 귀를 세우고 있었어요. 평소에는 졸음이 많아 늘 꾸벅꾸벅 졸던 짱구가 이상하게 예민해 보였습니다. 짱구의 코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눈빛도 평소와는 확연히 달랐어요. 마치 무언가 위험한 것을 감지한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뭔가 이상한 게 있나? 명자도 덩달아 계곡물을 바라보았지만 특별한 건 보이지 않았어요. 평소와 다름없이 맑은 물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짱구의 불안감은 더욱 커져갔어요. 귀를 바짝 세우고 코를 킁킁거리며 무언가를 감지하려 애쓰는 모습이었습니다. 때때로 앞발로 땅을 긁기도 하고 몸을 낮추며 경계 자세를 취하기도 했어요. 명자의 가슴이 조금씩 조여오기 시작했습니다. 짱구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신호였어요. 짱구야, 정말 괜찮니? 어디 아픈 거 아니야? 하지만 짱구는 명자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도 반응하지 않고 오직 계곡물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진지해서 명자도 덩달아 긴장하기 시작했어요. 그때였습니다. 계곡 상류에서 뭔가 떠내려오는 것이 보였어요. 멀리서 보니 처음에는 나뭇가지나 쓰레기 같아 보였는데 점점 가까워질수록 뭔가 다른 것 같았습니다. 짱구는 더욱 흥분하기 시작했어요. 몸을 부들부들 떨며 계곡물을 향해 한 발짝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큰 소리로 짖기 시작했어요. 짱구의 갑작스러운 짖음 소리에
명자는 깜짝 놀라 손에 들고 있던 바구니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평소에는 조용하고 얌전한 짱구가 이렇게 큰 소리로 짖는 경우는 거의 없었거든요. 짱구야, 진정해, 무슨 일이야? 명자가 짱구를 달래려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짱구는 오히려 더욱 흥분한 채로 계곡 가장자리까지 다가가서는 물속으로 뛰어들 기세로 몸을 앞으로 숙이고 있었습니다. 꼬리는 바짝 세워져 있었고 온몸에 털이 곤두서 있는 상태였어요. 계곡 상류에서 떠내려오던 그 물체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명자도 이제 좀 더 자세히 볼 수 있었는데 그것은 분명 나뭇가지나 일반적인 쓰레기가 아니었어요. 뭔가 둥글고 부드러운 형태의 물체가 물에 둥둥 떠서 천천히 흘러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명자의 손이 저절로 입을 가렸어요.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저게 뭐지? 명자는 눈을 가늘게 뜨고 그 물체를 자세히 관찰하려 했어요. 시력이 예전 같지 않아 멀리 있는 것을 정확히 보기가 어려웠지만 분명히 평범한 물건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그 물체에서 미세한 움직임이 감지된다는 것이었어요. 짱구는 이제 완전히 통제불능 상태가 되었습니다. 명자의 말도 듣지 않고 계곡물을 향해 몸을 던질 듯한 자세를 취하고 있었어요. 그때 명자는 그 물체가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방수 소재로 만들어진 포대 같은 것이었고 그 안에 뭔가가 들어있는 것 같았어요. 설마. 명자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오랜 인생 경험으로 미루어 보니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대충 짐작이 갔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이 이 평화로운 마을에서 일어날 리가 없다고 생각하며 스스로를 달랬어요. 그러나 짱구의 반응은 점점 더 격렬해졌습니다. 마치 생명을 구해야 한다는 사명감에 불타는 것처럼 보였어요. 짱구는 갑자기 명자를 돌아보며 한번 크게 짖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간절함과 결의가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계곡물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짱구야. 명자가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어요. 짱구는 철벙하는 소리와 함께 찬물 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명자의 심장이 거의 멈출 것 같았어요. 물살이 세지는 않았지만 나이 든 개에게는 부담스러울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떡하지? 명자는 당황스러워하며 계곡가를 따라 뛰기 시작했어요. 72세의 나이에 뛰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짱구가 걱정되어 어쩔 수 없었습니다. 무릎이 아프고 숨이 가빠도 멈출 수가 없었어요. 짱구는 물속에서 필사적으로 헤엄치고 있었습니다. 예전만큼 빠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꾸준히 그 물체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어요. 계곡물이 차가워서 몸이 떨렸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무언가 강력한 본능이 그를 이끌고 있는 것 같았어요. 드디어 짱구가 그 물체에 도달했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그것은 정말로 방수 처리된 포대 같은 것이었고 그 안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어요. 명자의 심장이 거의 터질 것 같았습니다. 짱구는 조심스럽게 그것을 입으로 물었어요. 생각보다 가벼웠지만 매우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던 듯합니다. 짱구야, 조심해. 계곡가에서 명자가 소리쳤어요. 짱구가 그 물체를 물고 헤엄쳐 돌아오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 간절하고 진지해 보였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신중하게 움직이고 있었고 마치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을 다루는 것처럼 조심스럽게 행동하고 있었어요. 몇 분이 지난 후 짱구는 마침내 계곡가에 도착했습니다. 온몸이 물에 젖어 털이 찰싹 달라붙어 있었고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승리감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리고 입에는 여전히 그 방수 포대를 조심스럽게 물고 있었습니다. 명자는 서둘러 짱구에게 다가갔어요. 짱구야, 고생했구나. 이제 나한테 줘. 하지만 짱구는 쉽게 놓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자신만이 이것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괜찮아, 할머니가 받아줄게. 명자가 부드럽게 말하자 그제야 짱구가 조심스럽게 그것을 명자에게 건네주었습니다. 명자가 그 방수 포대를 받아든 순간 그 안에서 미세한 움직임을 느낄 수 있었어요. 손을 떨며 천천히 포대를 열어보니 그 안에는 정말로 작은 아기가 들어 있었습니다.
갓 태어난 듯한 아기가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어요. 명자는 너무나 놀라서 한동안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은 듯 했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평생을 살아오면서 이런 상황을 마주해 본 적이 없었어요. 작고 연약한 아기가 자신의 품 안에서 평화롭게 숨을 쉬고 있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아기의 얼굴은 장미빛으로 물들어 있었고 작은 손가락들이 귀엽게 오므려져 있었어요. 이럴 수가. 명자는 중얼거리며 아기를 더욱 조심스럽게 안았습니다. 아기는 생각보다 따뜻했고 규칙적인 호흡을 하고 있어서 건강해 보였어요. 하지만 이런 어린 생명이 계곡물에 떠내려왔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누가 왜 이런 일을 저질렀을까요? 짱구는 여전히 명자와 아기 곁에서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었어요. 젖은 털을 부르르 떨며 주변을 살피고 있었는데 마치 아기를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에 불타는 것 같았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진지한 표정으로 명자를 바라보며 때때로 낮게 끙끙거리기도 했어요. 집으로 가자 짱구야. 이 아이를 따뜻한 곳에 데려가야겠어. 명자는 서둘러 자신의 물건들을 정리했습니다. 버섯 채집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어요. 지금은 이 작은 생명을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는 것이 급선무였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명자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기쁨과 걱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혼자 살아온 집에 이렇게 어린 생명이 찾아온 것이 신기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이 아기의 부모가 걱정되었어요. 혹시 사고가 난 건 아닐까? 아니면 정말로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이런 일을 저지른 건 아닐까 하는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니 갑자기 등줄기에 한기가 느껴졌어요. 명자는 아기를 더 꼭 안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아이를 지켜야겠다는 결심이 마음 깊은 곳에서 솟아올랐어요. 짱구야 고마워. 내가 아니었으면 이 아이는 어떻게 되었을까? 명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짱구는 마치 그 말을 이해한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더욱 늠름한 걸음으로 앞장서서 걸었습니다. 소중한 생명을 구해낸 자부심이 느껴지는 당당한 모습이었어요. 두 사람과 한 아기의 운명이 이렇게 엮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직은 알 수 없는 위험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짐작조차 할 수 없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작은 생명을 구했다는 안도감으로 가슴이 따뜻했습니다. 집에 도착한 명자는 아기를 침대에 조심스럽게 눕혔어요. 손이 여전히 떨렸습니다. 서둘러 수건으로 아기의 몸을 닦아주고 집에 있던 가장 부드러운 담요로 감싸 주었어요. 아기는 여전히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지만 때때로 작은 소리를 내며 꿈틀거렸습니다. 명자의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들로 가득 찼어요. 경찰에 신고해야 할까?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 가슴이 답답하게 조여왔습니다. 짱구는 아기의 곁을 한 발짝도 떠나지 않았어요. 마치 보물을 지키는 용처럼 아기 곁에 웅크리고 앉아 주변을 경계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명자의 마음이 조금 놓였어요. 짱구야 어떻게 하면 좋을까? 명자는 창밖을 내다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아기가 반갑기도 했지만 한편으론 두려움도 느껴졌어요.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예감이 들었거든요. 결국 명자는 가장 믿을 만한 이웃, 숙자에게 전화를 걸기로 했습니다. 숙자는 마을에서 가장 정보통이면서도 믿음직한 친구였어요. 숙자야 잠깐 우리 집에 좀 와줄 수 있겠니? 급한 일이 생겼어. 명자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떨렸습니다. 전화기 너머로도 그 긴장감이 전해졌는지 숙자는 즉시 달려오겠다고 했어요. 10분도 채 지나지 않아 숙자가 헐레벌떡 문을 두드렸습니다. 명자야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이상하던데. 숙자가 방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침대 위에 아기를 보고 눈이 동그래졌어요. 입에서 작은 비명이 새어나왔습니다. 어머나 이게 뭐야 어디서 아기가. 명자는 계곡에서 있었던 일을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짱구가 보인 이상한 행동부터 아기를 구해온 과정까지 모든 것을요. 숙자의 표정은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점점 더 놀라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다니. 숙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짱구가 정말 대단하구나. 숙자는 아기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들여다보았습니다. 아기는 마치 천사처럼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어요. 명자야, 이건 경찰에 신고해야 할 것 같아. 아기를 버린 사람이 있다면 그건 정말 큰 범죄야.
숙자의 말에 명자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물론 그 말이 맞다는 걸 알았지만 왠지 아기와 헤어지고 싶지 않은 마음이 컸습니다. 오랜 시간 혼자 살아온 집에 작은 생명이 찾아온 것이 신기하게 느껴졌거든요. 그래도 조금만 더 생각해보면 안 될까? 명자의 목소리가 희미해졌어요. 숙자는 명자의 어깨를 부드럽게 쥐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이해와 걱정이 함께 담겨 있었어요. 명자야, 내 마음도 내 마음과 같아. 하지만 만약 이 아기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하니? 우리가 책임질 수 있을까? 그 말에 명자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 들었어요. 숙자의 말이 맞았습니다. 72세의 노인이 갓난아기를 키울 수는 없었어요. 알았어. 내 말이 맞아. 명자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경찰에 연락하자. 숙자가 전화를 걸 때 명자는 아기 곁으로 다가가 작은 손가락을 조심스럽게 만졌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손이 명자의 거친 손가락을 꼭 쥐었어요. 그 순간 명자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잠깐 만났지만 할머니가 널 잊지 않을게. 명자는 속삭였어요. 내가 행복하게 살기를 바랄게. 곧 경찰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을의 평화로운 일상이 깨지는 소리였어요. 짱구는 갑자기 낮게 으르렁거리며 문 쪽을 노려보았습니다. 마치 아기를 데려갈지도 모를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것 같았어요. 짱구야, 괜찮아. 저 사람들은 아기를 도와줄 거야. 명자는 짱구의 머리를 쓰다듬었지만 짱구의 털은 여전히 곤두서 있었어요. 2명의 경찰관이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상황을 듣고 아기를 검사했어요. 다행히 아기는 건강했습니다. 일단 병원으로 데려가서 정밀 검사를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아기의 신원을 확인해 볼게요. 경찰관이 아기를 안아들자 명자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이 밀려왔어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미 그 작은 생명에게 정이 들어버렸나 봅니다. 혹시 아기 소식을 알려주실 수 있나요? 명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물론이죠. 할머니께서 구해주신 아기니까요. 소식 들리는 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경찰차가 떠난 후 집 안은 갑자기 너무 조용해졌어요. 명자는 침대에 앉아 아기가 누워있던 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짱구도 허전한 듯 그 자리를 킁킁거리며 냄새 맡았어요. 짱구야, 우리 잠시 만났지만 소중한 인연이었지. 명자는 짱구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날 밤 명자는 오랜만에 꿈을 꾸었어요. 작은 아기가 웃으며 자신을 바라보는 꿈이었습니다. 그 미소가 명자의 마음속 깊은 곳을 따뜻하게 데웠어요. 아기가 떠난 지 사흘이 지났어요. 명자는 마음이 허전해서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평소라면 이맘때 계곡에 나가 버섯을 채집하고 있을 시간인데 짱구와 함께 멍하니 앉아만 있었어요. 짱구 역시 아기가 없어진 후로는 계속 풀이 죽어 있었고 때로 아기가 누워있던 자리를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곤 했습니다. 짱구야, 그 아이가 보고 싶구나. 나도 마찬가지야. 명자가 짱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아기와 함께한 시간은 짧았지만 그 순간들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아기의 작은 손가락, 평화로운 잠든 모습, 그리고 자신을 바라보며 지었던 그 천진난만한 미소가 자꾸만 떠올랐어요. 그런데 갑자기 마을에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낯선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1~2명 정도였는데 점점 더 많아졌습니다. 그들은 모두 비슷한 차림새를 하고 있었어요. 검은색 정장에 선글라스를 끼고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뭔가를 묻고 다니는 것 같았는데 정확히 무엇을 찾고 있는지는 알 수 없었어요. 명자의 가슴 한편에 불안감이 스멀스멀 피어올랐습니다. 요즘 마을이 이상하지 않아요. 숙자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찾아왔어요. 평소보다 목소리가 한 톤 낮아져 있었습니다. 어제도 검은 옷 입은 사람들이 우리 집에 와서 이상한 질문을 하더라고. 혹시 며칠 전에 특이한 일이 없었냐고 하면서 말이야. 명자도 같은 경험을 했어요. 하루 전 2명의 남자가 집 앞에 나타나서 아기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누구인지 정확히 밝히지 않았지만 아기를 찾고 있다고 했어요. 그 사람들 표정이 너무 무서웠어. 숙자가 몸을 부르르 떨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어요. 그리고 아기에 대해서도 이상하게 질문하더라. 보통 부모라면 아이가 안전한지부터 걱정할 텐데 그들은 아기가 어디에 있는지만 계속 물어보더라고.
명자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입 안이 바짝 말랐습니다. 그 사람들이 정말 아기의 가족일까?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일까? 불길한 예감이 온몸을 휘감았어요. 그날 저녁 마을 이장인 상철이 급히 명자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평소의 온화한 표정이 아닌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명자 할머니 큰일 났어요. 상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문 주변을 살피더니 목소리를 더 낮추었어요. 어젯밤에 누군가가 마을 곳곳을 돌아다니며 뭔가를 찾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이상해요. 뭘 찾고 있었대요? 명자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글쎄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혹시 그 아기와 관련된 건 아닐까 싶어요. 시간도 그렇고 이런 일이 예전에는 없었거든요. 상철의 말에 명자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마치 누군가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어요. 명자는 화들짝 놀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수화기를 들었어요. 여보세요? 명자 할머니 맞으신가요? 저는 경찰서의 윤형사입니다. 며칠 전 발견하신 아기에 대한 중요한 정보가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명자의 심장이 거의 멈출 것 같았어요. 전화선 너머로 들려오는 형사의 목소리는 무겁고 진지했습니다. 아기의 신원이 확인됐습니다. 이 아이는 성윤이라는 이름으로 성진그룹 회장의 손자입니다. 순간 명자의 머릿속에 번개가 친 것 같았어요. 성진그룹이라면 전국에서 손꼽히는 대기업 아닌가요? 도대체 그런 대기업 회장의 손자가 왜 산골 계곡에 버려져 있었던 걸까요? 더 충격적인 사실은 형사의 목소리가 더욱 무거워졌어요. 아기의 부모가 한 달 전 의문의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는 겁니다. 경찰 수사 결과 단순 사고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고 있어요. 명자의 온몸에 한기가 돌았습니다. 귀까지 얼얼해지는 것 같았어요. 설마 그 낯선 사람들이 혹시 마을에 수상한 사람들이 나타났나요? 형사의 질문에 명자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동안의 불안감이 현실이 되어 돌아오는 순간이었습니다. 네, 있어요.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마을을 돌아다니며 뭔가를 찾고 있어요. 전화기 너머로 형사의 숨을 고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할머니 당장 그 집을 떠나세요. 성진그룹 회장의 친척들이 아기를 찾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회장이 돌아가시면 그 엄청난 유산을 둘러싸고 복잡한 상속 다툼이 벌어질 텐데 아기만 없으면 명자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머릿속에서 모든 것이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아기를 계곡에 버린 것, 수상한 사람들의 등장, 그들의 이상한 질문들, 모두 돈 때문이었어요. 저희가 지금 즉시 마을로 출동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조심하세요. 특히 낯선 사람들을 절대 집에 들이지 마세요. 전화가 끊기고 명자는 한동안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어요. 짱구가 낮게 으르렁거리며 창문 쪽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밖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어요. 상철과 숙자는 서로 놀란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들도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은 것 같았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명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갑자기 자신이 너무 작고 약하게 느껴졌어요. 그때 짱구가 갑자기 창문을 향해 사납게 짖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니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집 주변을 서성이고 있었어요. 위험이 문 앞까지 다가온 것입니다. 창밖에서 들려오는 발자국 소리에 명자의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침묵 속에서 심장 소리만 크게 울렸습니다. 짱구는 계속해서 창문을 향해 날카롭게 짖고 있었어요. 문을 잠그세요. 상철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서 평소의 온화함은 사라지고 단단한 결의가 느껴졌어요. 숙자는 전화기를 들고 다른 마을 주민들에게 연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목소리는 의외로 침착했어요. 태준아, 지금 상황이 좋지 않아. 마을 회관으로 모두 모여줘. 그리고 농기구라도 들고 와. 창문 너머로 낯선 남자들이 집 주변을 배회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들은 서로에게 뭔가 신호를 보내며 명자의 집을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보였어요. 명자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런 상황을 평생 겪어본 적이 없었어요. 가냘픈 어깨가 자신도 모르게 움츠러들었습니다. 짱구야, 이제 어떡하지? 명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짱구는 마치 주인의 말을 이해한 듯 더욱 경계 태세를 갖추었습니다. 털을 바짝 세우고 문 쪽을 지키는 모습이 12살의 나이가 무색할 만큼 강인해 보였어요. 똑똑 갑작스러운 문 두드리는 소리에 방 안에 모두가 숨을 멈췄습니다. 할머니 문 좀 열어주세요. 잠깐 이야기만 하고 싶습니다.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부드럽게 들려왔지만 그 안에 숨겨진 위협이 느껴졌어요. 마치 달콤한 독처럼 위험한 목소리였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숙자는 전화를 더 빨리 걸기 시작했고 상철은 방 안을 둘러보며 무기가 될 만한 것을 찾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어요. 할머니가 안에 계신 거. 우리는 그저 아기에 대해 물어보려는 것뿐입니다. 목소리가 점점 짜증 섞인 톤으로 변해갔어요. 인내심이 바닥나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명자의 온몸에 차가운 땀이 흘렀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하지만 그때 창문 너머로 마을 사람들이 모여드는 모습이 보였어요. 태준을 비롯한 젊은 농부들이 삽과 괭이를 들고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이봐요, 거기 누구요? 태준의 우렁찬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는 마을에서 가장 건장한 청년이었습니다. 평소에는 조용하고 수줍음이 많았지만 지금은 마을을 지키려는 결연한 의지가 담긴 목소리였어요. 낯선 남자들이 당황한 듯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많은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한 것 같았어요. 우리는 그저 아기를 찾고 있을 뿐입니다. 해를 끼치려는 게 아니에요. 리더로 보이는 남자가 손을 들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에서는 불안감이 느껴졌어요. 아기를 찾는 사람이라면 경찰과 함께 와야 하는 거 아닌가요? 태준이 삽을 꽉 쥐며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조금의 흔들림도 없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점점 더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나이 든 할머니들까지 빗자루와 막대기를 들고 나왔어요. 모두의 눈빛에서 단단한 결의가 느껴졌습니다. 명자는 창문을 통해 이 광경을 바라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평소에는 각자의 일상에 바쁘던 마을 사람들이 위험한 순간에 하나가 되어 자신을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을 입구에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어요. 낯선 남자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더니 재빨리 검은색 차량으로 달려갔어요. 도망친다. 태준이 소리쳤지만 이미 차량들은 먼지를 일으키며 마을을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경찰차 3대가 도착했어요. 윤 형사가 가장 먼저 차에서 내려 명자의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윤 형사의 걱정 어린 목소리에 명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갑자기 모든 긴장이 풀리면서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내 마을 사람들 덕분에 무사해요. 명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상철이 명자의 어깨를 부축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명자의 집 앞에 모였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안도감과 함께 자부심이 어려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평화롭게 살아온 작은 마을이지만 위기의 순간에 보여준 단합된 모습은 그 어떤 도시의 공동체보다 강했어요. 우리가 서로를 지키지 않으면 누가 지켜주겠어요. 숙자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따뜻함이 가득했어요. 짱구는 여전히 경계를 늦추지 않고 주변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의 눈빛에는 안도감도 함께 담겨 있었어요. 윤 형사는 모두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성진그룹 회장의 손자인 아기를 차지하기 위한 친척들의 음모, 그리고 그들이 고용한 조직 폭력배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모든 것이 거대한 유산을 차지하기 위한 욕심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당분간 마을에 경찰이 상주할 거예요. 그들이 다시 올 수도 있으니까요. 윤 형사의 말에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모두의 눈빛에서 단호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마을 회관에 모두가 모였어요. 아무도 혼자 있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위험은 아직 완전히 지나가지 않았지만 서로가 있어 두려움은 한결 가벼워졌어요. 명자는 짱구를 품에 안고 생각했습니다. 이 작은 마을에서 평생을 살아오면서 이웃들의 소중함을 이렇게 강하게 느낀 적은 없었어요. 위기의 순간에 드러난 이 따뜻한 연대감이 그녀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어요. 마을에 다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경찰의 수사 결과 성진그룹 회장의 조카와 그가 고용한 조직 폭력배들이 모두 체포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그들은 아기의 부모를 살해한 혐의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명자는 마당에 앉아 햇볕을 쬐고 있었어요. 짱구는 그녀의 발치에 누워 평화롭게 꾸벅꾸벅 졸고 있었습니다. 그날의 긴장감은 이제 먼 기억처럼 느껴졌어요. 짱구야, 우리 덕분에 아기가 살았구나. 명자가 짱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그 작은 생명이 그리웠어요.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아기와 함께했던 순간들이 명자의 오랜 외로움을 잠시나마 덜어주었거든요. 그때 마을 입구에서 고급스러운 검은색 차량이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불안감 대신 호기심이 생겼어요. 차량에는 경찰차가 호위하듯 따라오고 있었거든요.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집 밖으로 나와 상황을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차량이 명자의 집 앞에 멈추자 운전석에서 정장을 차려입은 기사가 내려 뒷문을 열었어요. 차에서 내린 사람은 우아한 양복을 입은 노신사였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날카롭고 맑았어요. 그의 품에는 작은 아기가 안겨 있었습니다. 명자의 심장이 쿵 하고 뛰었어요. 그 아기는 분명 자신이 계곡에서 구해낸 그 아이였습니다. 눈물이 그녀의 시야를 흐리게 했어요. 짱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귀를 쫑긋 세우고 코를 킁킁거리더니 갑자기 기쁨에 찬 소리로 짖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위험을 알리는 날카로운 소리가 아니라 반가움을 표현하는 부드러운 소리였습니다. 명자 할머니 되시죠? 노신사가 공손하게 인사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저는 성진그룹 회장 김도연입니다. 제 손자 성윤이를 구해주신 은인을 직접 만나 뵙고 싶었습니다. 명자의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말문이 막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했어요. 회장은 그런 명자의 모습을 이해한다는 듯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는 아기를 조금 더 가까이 들어 보였어요. 보세요, 성윤이가 할머니를 알아보는 것 같습니다. 아기는 명자를 바라보며 방긋 웃었어요. 작은 손을 뻗어 공중에 휘저었습니다. 그 순간 명자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가슴 속 깊은 곳에서 뭔가가 터져나오는 듯한 감정이었습니다. 짱구가 조심스럽게 다가가 아기의 냄새를 맡았어요. 아기는 짱구를 보고 더 크게 웃으며 손을 뻗었습니다. 마치 오래된 친구를 만난 것처럼 기뻐하는 모습이었어요. 정말 신기합니다. 성윤이가 걔를 본 적이 거의 없는데 이렇게 반가워하다니요. 회장의 말에 명자는 자랑스러운 미소를 지었어요. 우리 짱구가 성윤이를 구했거든요. 계곡에서 물에 빠진 아기를 발견하고 구해낸 건 짱구였어요. 회장의 눈에 깊은 감동이 어렸습니다. 그는 짱구를 바라보며 경의를 표했어요. 정말 놀라운 개군요. 우리 성윤이의 생명의 은인이네요. 회장은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정교하게 만들어진 금빛 목걸이가 들어있었어요. 짱구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기에는 부족하지만 짱구의 목에 목걸이를 걸어주자 마을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짱구는 영웅이 된 것 같은 자부심에 가득 찬 표정이었어요. 회장은 주민들에게도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소식을 전했어요. 마을을 위한 복지시설을 건립하고 싶습니다. 의료센터와 노인복지관, 그리고 젊은이들을 위한 문화센터까지 포함해서요. 마을 사람들의 얼굴에 기쁨이 번졌어요. 오랫동안 불편했던 의료시설의 부족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거든요. 그리고 명자 할머니 앞으로 생활에 불편함 없도록 제가 평생 모시고 싶습니다. 물론 짱구도 함께요. 명자는 그 말에 깜짝 놀랐어요.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맙지만 저는 이 마을이 좋아요. 평생 살아온 곳이니까요. 하지만 가끔 성윤이를 볼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행복할 것 같아요. 회장은 명자의 결정을 존중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매달 찾아뵐게요. 성윤이가 자라면서 할머니와 짱구에게 받은 은혜를 기억하도록 해야죠. 저녁이 되자 마을 회관에서는 작은 잔치가 열렸습니다. 마을 사람들과 회장, 그리고 작은 성윤이까지 모두 함께 음식을 나누며 이야기꽃을 피웠어요. 명자는 짱구와 함께 잔치를 바라보며 따뜻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평생 조용히 살아온 산골 마을에서 이런 특별한 일을 경험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다음 날 아침 회장과 성윤이는 마을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남긴 따뜻한 기운은
오래도록 마을에 머물렀어요. 명자와 짱구는 다시 계곡으로 나갔습니다. 이제 버섯을 채집하는 것은 생계를 위한 일이 아니라 즐거운 산책이 되었어요. 짱구야, 내가 성윤이를 발견한 그 자리 기억나니? 계곡가에 서서 흐르는 물을 바라보는 명자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어려 있었습니다. 짱구는 꼬리를 흔들며 기분 좋게 짖었어요. 그들이 모르는 사이 작은 생명을 구한 그 순간이 마을 전체의 운명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평범한 진돗개의 놀라운 본능과 한 노인의 따뜻한 마음이 만들어낸 기적이었어요. 짱구는 이제 마을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명자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어요. 오늘 감동적인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